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요, 특정 나라 화폐, 바로 중국 위안화랑 거의 뭐 판박이처럼 움직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관계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번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볼게요. 그러니까 왜 원화가 위안화랑 이렇게나 비슷하게 가는지, 이게 뭐 단순히 무역 관계 때문만은 아니라는데 그럼 그 숨겨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보고서 분석 결과가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단 주요 선진국 통화들은 제외하고요. 다른 33개국 통화들을 봤을 때요. 우리 원화가 위안화랑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나왔어요. 그 동조화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0.31이거든요. 0.31이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 있잖아요. 그거의 한 30% 정도가 위안화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뭐 중국이랑 교역 많이 하는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칠레나 호주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와, 30%나요? 생각보다 훨씬 큰데요. 특히 그 보고서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좀 약세일 때 위안화랑 더 착 달라붙는다고요. 위안화가 1% 움직이면 원화는 0.66%나 따라 움직인다니. 와, 근데 반대로 원화가 강세일 때는 또 별 관계가 없다? 이게 좀 특이하네요. 일단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두 나라 간의 교역량이겠죠.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20%가 중국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주 긴밀한 경제적인 연결고리, 그건 분명히 중요한 배경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예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고서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구조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외환 시장의 좀 독특한 운영 방식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거요. 그 중국 인민은행이 매일 아침에 기준 환율 고시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딸 관리하는 거 그거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원화랑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좀 궁금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민은행이 그렇게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다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위화나 가치 변동 위험, 이걸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위안화를 막 사고 팔면서 위험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대안이라면? 혹시 설마 원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워낙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원화 시장은 위안화 시장보다는 훨씬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나 위안화 방향에 대해서 뭔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싶을 때요. 직접 위안화를 거래하는 대신에 원화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 투자한 자산이 있는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그 위험을 피하려고 원화를 파는 거죠. 선물한 매도 같은 거요. 이런 식으로 원화가 위안화의 대리통화, 뭐 프록시 통화라고 부르는데 이 역할을 하면서 두 통화 움직임이 더 강하게 엮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원화가 일종의 위안화 대체 투자 수단? 뭐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오,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럼 이게 우리 경제 자체 상황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외부 요인? 그러니까 중국 관련 이슈만으로도 원화 가치가 막 흔들릴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게 이 보고서가 아주 강조하는 핵심적인 시사점이에요. 중국 경제 상황이나 뭐 정책 변화, 아니면 심지어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위안화에 영향을 주면요. 그 여파가 이 프록시라는 경로를 타고 우리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요. 원화의 직접적인 하락 압력 또는 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같은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와, 저는 그냥 단순히 무역 많이 하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국제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이 뒤에 숨어 있었네요.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경제 자체의 힘과는 별개로 원화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흐름이나 중국 관련 동향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뭐랄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앞으로 중국이 점진적으로라도 외환 시장을 개방한다고 쳐요. 그래서 위안화 거래 자유도를 좀 높인다면 과연 원화의 이 프록시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냥 단순히 동조화가 약해질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